자, 이제부터는 선라이트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조명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요. 자, 선라이트를 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맞춰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여기 섀도우예요. 그림자 부분. 이 그림자 부분도 지난번에 설명한 적이 있을 겁니다. 윈도우에 보시면 모델 인포에서 바로 여기 이 부분, 여기서 위도와 경도를 이용해서 위치를 맞추고, 그 다음 날짜와 시간을 맞추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라이트는 밝기죠. 자, 80%, 다크는 어둡기입니다. 이렇게 그림자 부분이죠. 40%. 그래서 얘네들을 이용해서 밝고 어둡기를 조절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엔 어디로 들어가냐면 바로 여기 있는 당구공으로 들어갑니다. 당구공을 누르시면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에셋 에디터라고 부릅니다.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바로 여기, 얘를 매트리얼이라고 합니다. 보이시죠? 여기 매트리얼이라고 하고, 두 번째가 라이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지오메트리, 네 번째가 세팅, 그리고 렌더링. 우리가 작업하는 건 전부 다 렌더링으로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얘가 프레임 버퍼라고 합니다. 얘를 누르면 렌더링한 결과물이 이렇게 떠요. 그리고 이렇게 렌더링한 결과물이 이렇게 뜹니다. 아직 렌더링한 적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뜨는 거죠. 자, 여기 주전자 그림 보이시죠? 얘가 렌더라는 얘기인데, 지금 화면상에 보이는 것을 그림으로 바꿔주는 걸 렌더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렌더라는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결과물을 뽑아내게 되는데요. 이 렌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 이렇게요. 렌더링 되는 거 보이시나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V-Ray 프로세스 윈도우라는 게 뜹니다.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보이는 게 렌더링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이제 최종 결과물은 바로 여기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렌더링을 해보시죠. 자, 렌더 버튼이 주전자예요. 그죠? 근데 이건 스케치업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여타의 프로그램에서도 렌더 명령어는 저 주전자 버튼입니다. 왜 주전자 버튼이 렌더이냐면 인류 최초로 3차원 객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렌더링한 게 저 주전자예요. 티팟이라고 합니다. 차 끓이는 주전자 있죠? 그걸 인류 최초로 만들었다고 해서 그냥 기념비적으로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 바로 여기 주전자 있지만 여기 툴 메뉴에도 보시면 이렇게 주전자 그림이 있어서 이 툴 메뉴를 가지고도 작업할 수 있습니다. 이 툴 메뉴 누르면 얼마든지 이렇게 금방 이렇게 렌더링한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 중에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바로 라이트 부분입니다. 라이트 부분을 보시면 이와 같이 선라이트라는 개념이 나와요. 근데 내용은 없어요. 그죠? 자, 왜 내용이 없냐면 이렇게 중간으로 내려가면 화살표 버튼이 나옵니다. 이 화살표 버튼을 눌러야 비로소 이렇게 내용이 나와요. 재질도 마찬가지예요. 재질도 중간에 이렇게 화살표 버튼이 있어서 내용이 열리고 닫힙니다. 근데 재질은 왼쪽도 열려요. 이렇게 왼쪽에 매티리얼 라이브러리가 하나 더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오른쪽에 좀 더 세팅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한번 열어보시죠. 자, 라이트를 이렇게 켜봤습니다. 자, 명령어를 보시면 제일 첫 번째 이렇게 enable 값이 나옵니다. 메인에 보시면 enable 여기 체크되어 있죠.
enable. 얘를 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맨 첫 번째 enable. enable이 가능하다라는 뜻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enable 그러면 활성화됐습니다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이 enable 값을 꺼버리면 더 이상 sunlight, 즉 태양이 비활성돼 버리는 거죠. 그 다음 invisible. 자, 근데 이 enable은 여기서만 조절하는 게 아니고 이 시스템에서 보시면 여기에 environment 값도 끄셔야 돼요. 백그라운드 값도 꺼야만 비로소 적용이 돼요. 나중에 해보기로 하고, 먼저 invisible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invisible. 비저블이 보이다란 뜻이고 invisible은 안 보이다란 뜻입니다. 자, 렌더링을 하나 맛 세팅해서 렌더링을 해볼 건데요. 자, 시간을 조금 바꿔보죠. 노을 진 시간입니다. 6시 반, 7시. 자, 그러면 그림자가 지금 이렇게 오른쪽 하단으로 가고 있죠. 다시 말하면 태양은 이쪽 어디에 있겠다는 얘기네요. 이렇게 보시면 태양은 여기 어디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렌더링을 해보죠. 그러면 여기 태양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동그란 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동그란 점이 나옵니다. 이게 태양이에요. 보이시죠? 이거 태양입니다. 이게 태양이에요. 그러니까 인비저블을 체크 안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렌더링하면 태양이 나와요. 시간을 조절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6시로 바꿔봤어요. 자, 렌더링. 그러면 어때요? 훨씬 더 큰 모습으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6시는 아예 태양이 보이지 않죠? 되게 밝아서. 그러니까 7시로 시간을 맞추란 얘기예요. 그래서 7시로 시간을 맞추면 어둑어둑해서 태양이 보여요. 이렇게 아주 조그맣지만 태양이 보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이때 인비저블을 체크해 놓으면 여기 인비저블 값을 체크하고 렌더링을 하게 되면 여기 태양이 선라이트가 이와 같이 가려지게 됩니다. 이게 인비저블이에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 확인했으면 다시 시간대를 2시로 바꿔볼까요? 오후 2시로. 가장 밝을 때가 언제냐면 8월 1일 오후 2시. 이때가 가장 밝아요. 자, 렌더 옵션에 보시면, 여기 옵션에 보시면, 자, 스카이 모델이 나옵니다. 이렇게요. 스카이 모델. 스카이가 하늘이죠. 하늘의 모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읽어야 돼요? 이게 스페인어인가 그래요. 그래서 잘 읽기가 어려운데, 보시면 CI 클리어가 있고 CI 오버캐스트가 있고 호색 L이 있습니다. 얘는 프레뎀 L인가요? 네. 보시면 기본적인 모델은 호색 L이고요. 얘가 이제 기본적인 모형이고요. 그 다음에 CI 클리어는 비가 온 뒤 맑은 하늘. 비가 온 뒤에 구름 한 점 없는 그런 깨끗한 하늘 있죠. 그럴 때 표현하는 게 CI 클리어고요. 그 다음에 오버캐스트는 뭐냐면 비가 오기 전에 흐린 하늘 있죠. 흐린 하늘을 표현할 때 오버캐스트를 씁니다. 클리어 맑은 하늘, 오버캐스트 흐린 하늘, 그 다음 호색의 델 일반 하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통은 호색의 L을 쓰고요. 자, 클리어로 놓고 렌더링.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게 맑은 하늘, 그 다음에 오버캐스트,
오버캐스트는 흐린 하늘입니다. 비가 오기 직전에 아주 흐린 하늘이죠. 그 다음에 호세게델, 그냥 일반적인 하늘, 청명한 하늘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요거 적당히 조절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렌더링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스카이 모델 아래 보시면 트러비티라고 하는 것과 오존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스카이 모델 바로 밑에 트러비티하고 오존하고 두 가지가 나옵니다. 스카이 모델에 여기 보니까 여기 그 알 수 없는 단어가 나오죠. 찾아보니까 그냥 프리덤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어느 나라 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구글 번역을 해서 눌러보니까 프리덤 at L이라고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트러비티하고 오존입니다. 트러비티는 먼지란 뜻입니다. 하늘에 먼지가 얼마나 많이 꼈나 적게 꼈냐 이 얘기를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트러비티를 높여보죠. 트러비티를 10으로 놔봤습니다. 그러면 하늘에 이렇게 하늘이 뿌옇게 나오게 됩니다. 자, 반대로 값을 조금 더 낮춰볼까요? 아까처럼 2.5 기본값이 2.5입니다. 그러면 하늘이 다시 청명해지겠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오존 값이 나옵니다. 오존은 여기 먼지 있는 이 트러비티와 반대로 움직입니다. 다시 말하면 먼지 값이 많잖아요. 이렇게 가면 오존이 없어지면 하늘이 노랗게 바뀝니다. 반대로 오존 값이 높으면 하늘이 파랗게 나와요. 트러비티와 오존은 반대로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텐시티 멀티플러입니다. 자, 인텐시티 멀티플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조명의 밝기를 인텐시티 멀티플러라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조명을 할 때 계속 이 단어가 쫓아 나올 겁니다. 모든 조명에 다 똑같이 나와요. 인텐시티 멀티플러 그러면 조명의 밝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조명의 밝기를 5라고 놨습니다. 다시 말하면 5배 밝아져라 라는 뜻으로 나옵니다. 얘가 이렇게 밝아지게 됩니다. 거꾸로 1보다 작게 해보죠. 아이고, 사이즈 멀티플러네. 자, 5배 인텐시티 멀티플러. 자, 밝아진 거 보이시죠? 자, 거꾸로 줄여볼까요? 0.3. 그러면 자, 어두워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조명의 밝기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 인텐시티 멀티플러를 조절하지는 않아요. 이 값을 가지고 조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조절하냐면 나중에 우리가 배울 여기 카메라 값으로 조절합니다. 여기 카메라에 보면 수동 카메라가 나와요. 여기 조리개 값하고 셔터 스피드를 가지고 조절합니다. 여기서 조절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인텐시티 멀티플러로 조절하지는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 값을 5배, 0.5, 1 이렇게 놓고 한번 렌더링 한번 해보시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이번에는 사이즈 멀티플러입니다. 인텐시티 멀티플러 바로 아래에 있는 사이즈 멀티플러입니다. 사이즈 멀티플러란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이 그림자의 또렷함에 대한 정도입니다. 그림자가 얼마나 또렷하냐. 자, 0으로 놔보죠. 자, 렌더링이 될까요? 네. 그러면 그림자가 이렇게 또릿한 그림자가 만들어집니다. 이번엔 사이즈 멀티플러를 10으로 바꿔보죠. 그러면 이렇게 테두리가 흐릿해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특징을 잘 살펴보면 가까운 곳이죠. 가까운 곳은 그림자가 또렷하고 먼 곳은 그림자가 흐릿하고. 다시 볼까요?
1로 바꿔봤습니다. 어떤가요? 또릿하고 멀리 있어도 또릿하죠? 자, 한 50으로 바꿔볼까요? 가까운 곳은 있고 멀리 있는 곳은 완전 흐릿하고. 네, 요게 그림자에 대한 겁니다. 인텐시티 멀티플러는 그리고 이 인텐시티 멀티플러는 결국 뭐에 대한 거예요? 빛, 조명에 대해서 밝고 어둡기를 조절하는 거고, 사이즈는 이 조명으로부터 나온 그림자에 대한 형태를 조절하는 명령어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또 보시면은요, 밑으로 조금만 더 내려갑니다. 여기 보시면 그라운드 알베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라운드 알베도라는 값이 나옵니다. 자, 그라운드 알베도라는 얘기는 뭐냐면은요, 바로 여기에요. 자, 바로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부분 있죠. 하늘하고 땅하고 이렇게 나눠지죠. 실제로 그러면 여기 땅이 있을까요? 이렇게 보시면 렌더링을 해서 보시면 여기 이렇게 회색과 하늘로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럼 이 부분이 실제로 땅이 있냐 이거죠. 그건 아니란 얘기죠. 바로 여기가 그라운드 알베도입니다. 그라운드 지평선. 네, 여기 이 부분의 색상이에요. 이 부분의 색상을 내가 이렇게 초록색으로 바꿔봤습니다. 자, 렌더링. 그러면 그라운드의 색상이 이렇게 초록색으로 바뀌는 거 보이시죠? 네. 그라운드 알베도는 바로 이렇게 초록색입니다. 그라운드의 색상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회색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블린 앵글. 블라인드 앵글. 여기 각도요. 자, 0도로 놔봤습니다. 그러면 일직선으로 싹 바뀌게 됩니다. 10으로 놔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스무스하게 여기가 그라데이션이 들어가게 돼요. 지평선의 간격입니다. 자, 요 두 가지 값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그 아래 보면 호리즌 옵셋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수평선을 밑으로 내리거나 혹은 위로 올릴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값을 이렇게 많이 줘봤어요. 그러면 밑으로 내려온 거 보이시나요? 지금 여기 중간쯤에 걸려 있네요. 자, 제가 이거를 0으로 바꿔보죠. 그러면 이렇게 위로 올라간 거 보이시나요? 여기 있던 지평선이 이 위로 올라갑니다. 이만큼의 오차 범위가 생기게 되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보시면, 자, 이 밑으로 이제 보시면 이펙트 디퓨즈라는 말이 나옵니다. 디퓨즈가 무슨 뜻이냐면 사물이 지닌 기본적인 색상이란 뜻입니다. 디퓨즈는 사물이 지닌 기본 색상에 적용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디퓨즈가 번역하면 확산이란 뜻입니다. 즉 오브젝트 전반적으로 적용해 줍니다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적용 정도를 의미합니다. 적용 범위고요. 그 다음에 이펙트 서피큘라. 서피큘라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반사란 뜻입니다. 사물이 있으면 그 사물에 빛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빛이 들어올 때, 예를 들어서 사물이 이렇게 있어요. 사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빛이 이쪽에서 이렇게 올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얗게 반사되는 부분이 나올 겁니다. 이 부분을 서피큘라라고 합니다. 즉 서피큘라 효과를 만들겠습니다. 그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그냥 기본값으로 냅두시면 돼요.
섀도우 바이스, 그림자와 사물 간의 거리를 뜻합니다. 바짝 붙어서 만들어져라 이런 얘기예요. 자, 이거 효과가 날지 모르겠는데 지금 대략 이 정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렌더링을 하면 이렇게 바짝 붙어 있죠. 값을 많이 줘보죠. 별로 효과는 나오질 않네요. 섀도우 바이스.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포톤 에밋 라디어스라는 것이 나옵니다. 여기 맨 아래 보시면 포톤이 뭐냐면 빛 입자를 포톤이라고 합니다. 빛이 두 가지 설이 있죠. 입자설이 있고 파동설이 있고, 요즘은 이제 입자와 파동이 혼합된 게 나오는데, 이 포톤이라는 게 뭐냐면 빛 입자를 말합니다. 에밋은 뭐라 그러지? 에너지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빛 입자의 에너지의 반지름이란 뜻이에요. 빛 입자 에너지의 반지름. 무슨 얘기냐면 빛이 이렇게 왔어요. 사물이 여기 이렇게 있어서 빛이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이 빛이 요만큼 반짝일 거란 말이죠. 이 에너지의 반지름을 말하는 겁니다. 포톤 에밋 라디어스, 즉 빛이 이렇게 계속 내려올 거잖아요. 여러 개가 이런 식으로 내려올 거잖아요. 그러면 사물이 이렇게 닿으면서 빛의 입자들이 이렇게 반짝이면서 사라진단 말이죠. 이 범위를 말합니다. 그러면 범위가 크면 어떤가요? 입자의 에너지가 세다는 얘기죠. 빛의 이 반지름 값이 작으면 에너지의 값이 작다는 얘기인 거고. 그래서 이 입자는 잘 바꾸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500이라고 놨습니다. 렌더링을 하게 되면 뭐 특별히 차이 나진 않을 거예요. 그죠? 근데 다만 이 그림자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바뀔 거예요. 자, 거꾸로 5라고 줄여봤습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나냐면 이렇게, 자, 여기 보시죠. 500이라고 놨어요. 별로 차이가 안 나네. 자, 여기서 그래서 이 포톤 에밋 라디어스는 잘 바꾸진 않아요. 더욱이 이 렌더링 옵션에서 언제 바꾸냐면 바로 여기요. 브라우트 포스 이리디언스 맵 라이트 캐시, 요때 바꿔요. 메인 입자가 라이트 캐시일 때 바꾸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시면 커스틱 디비전, 서브 디비전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커스틱 서브 디비전, 다시 말하면 커스틱의 품질로 읽으시면 돼요. 서브 디비전은 얼마만큼 조각을 많이 낼 것이냐 이런 뜻인데, 이건 다시 말하면 품질로 받아들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서브 디비전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얼마만큼 세세하게 만들 거냐라는 뜻입니다. 즉 커스틱을 얼마나 세세하게 할 거냐 이런 얘기인데, 그런 커스틱은 뭐냐면, 커스틱이라는 건 여러분들 그 유리잔 같은 거 있잖아요. 유리잔 같은 거라든지 돋보기 같은 거 햇빛에 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굴절이 일어나서 빛이 모이게 되죠. 그 효과가 바로 커스틱 효과입니다. 빛의 굴절로 인해서 반사되는 효과 혹은 빛이 모이는 효과, 이걸 커스틱 효과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햇빛에서 거울을 이용해서 빛을 반사시켜 보셨죠. 이게 커스틱 효과입니다. 빛이 돋보기를 통해서 모이는 효과도 커스틱 효과고 반사되는 효과도 커스틱 효과입니다.
빛의 반사 혹은 모이는 효과, 이걸 커스틱 효과라고 하고, 커스틱 효과의 품질을 뜻합니다. 이거는 안 바꿔요. 기본적으로 바꿀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 옵션 부분은 거의 바꾸지 않아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한 번씩 아니, 해볼 건 거의 없겠군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자, 이번에는 투시도를 끄집어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제 투시도를 한번 꺼내 볼까요? 자, 지금 보시는 거 이제 투시도예요. 기본적으로 렌더링을 하면 바깥의 조명에 의해서 이렇게 빛이 렌더링이 돼요. 이렇게 렌더링이 돼서 들어옵니다. 이렇게 렌더링을 하는데 렌더링 옵션을 좀 지정해 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자, 보시면 지금부터 하는 건 잘 보셔야 됩니다. 일단 인터랙티브는 꺼두시고요. 그 다음 프로그레시브도 끕니다. 프로그레시브가 순차적인 렌더링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 퀄리티는 미디엄으로 놓습니다. 이거 하이로 놓으면, 베리 하이로 놓으면 이거 한도 끝도 없어요. 로우로 놓으면 좀 품질이 떨어져요. 그래서 중간 단계인 미디엄으로 놓고 렌더링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카메라는 넘어가고요. 그 다음 어디로 가냐면 인바이런먼트 값으로 갑니다. 인바이런먼트 값에 가면 인바이런먼트 오버리드라는 값이 나옵니다. 여기에 GI 값을 켜주세요. 값이 1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얘가 렌더링이 조금 더 밝아져요. 이렇게. 얘는 오히려 어두워졌네. 거의 껌껌해서 안 보이죠? 제가 값을 올려봅니다. 예를 들어서 GI 값을 40으로 올려놨어요. 렌더링. 그럼 밝아진 거 보이시나요? GI 값이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의 약자로 반사 값입니다. 빛이 사물에 부딪히면서 반사되는 현상이 일어나요. 이걸 GI 값이라고 합니다. 빛이 사물에 부딪히면서 나오는 두 번째 빛, 이런 것들을 GI 값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값을 조절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레이트레이스라는 값에 가면 여기 노이즈 리미트를 0.02로 바꿉니다. 0.02로 바꾸시고, 그 다음 브라우트 포스가 아닌 이리디언스 맵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에서 프라이머리 레이는 이리디언스 맵, 세컨드리 레이는 라이트 캐시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렌더링.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렌더링할 기본값이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 있는 GI 값, 여기는 이 GI 값이 40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값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20으로 조절하면 훨씬 더 어둡게 렌더링이 돼요. 밝기가 이렇게 쓱 조절이 되죠. 자, 한번 맞춰보고 렌더링 해보시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얘를 보시면은요, 옵션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렉탱귤러 라이트 얼마 없어요, 그죠? 자, 맨 위에 보면 이네이블이 있네요. 활성 비활성이죠? 조명의 색상입니다. 컬러 값이에요. 조명도 색상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그 형광등 사러 가보셨나요? 형광등에 색상이 존재해요. 약간 주황빛이 도는 색상이 있고 아주 약간 파란색이 도는 색상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주광색이라고 하는 것이 약간 파란빛이 도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집에서는 약간 파란빛이 도는 주광색 조명을 사용합니다. 인텐시티가 나오네요. 조명의 밝기입니다. 지금 30으로 되어 있고요. 단위는 스칼라. 자, 보시면 루미넌스가 있고 라디언스가 있고, 기본적으로 루미넌스와 라디언트, 즉 파워죠. 자, 기본 디폴트 값을 써볼까요? 제가 이거를 300으로 해서 대략 10배 정도 키워봤습니다. 자, 렌더링. 그러면 많이 밝아진 거 보이시나요? 조명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밝기를 조절할 수 있어야죠. 너무 밝아도 안 되고 너무 어두워도 안 되고. 자, 30 그대로 놓고 이번에는 루미넌스로 놨습니다. 어둡네요. 자, 300 루미넌스. 그래도 어둡네요. 자, 루미넌스 미터 스퀘어 제곱. 자, 루미넌스는 아주 값이 많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자, 루미넌스 값 그때 한번 얘기했었죠? 자, 2000. 자, 2000 루미넌스에도 아주 조금밖에 안 나오네요. 자, 그냥 와트로 가죠. 40와트. 자, 40와트가 좀 밝아지는 거 보이시죠? 80와트. 80와트면 2배 정도네요. 그러면 빛이 많이 밝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밝아진 거 보이시나요? 지금 800와트로 났습니다. 많이 밝아졌죠? 자, 여러분들도 이거 값을 조절해 가면서 렌더링을 한번 해보시죠. 자, 다음 보시면은요, 쉐입이 나옵니다. 쉐입은 형태란 뜻이에요. 눌러보시면 렉탱글, 엘립스로 바꿔봤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주전자에 사각형 그려져 있죠. 내가 사각형을 그려서 그 부분만 렌더링을 할 수 있게 합니다. 렌더링. 그러면 자, 이렇게 원형으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조명의 형상이 원형이냐 사각형이냐 이거죠. 이렇게 지금 우리 강의실에 있는 건 사각형으로 하셔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집으로 가시면 어떤가요? 집의 거실은 사각형 등박스지만
방으로 가면 원형 등박스들도 많아요. 네, 그렇게 사각형이나 원형 등박스를 이용해서 렌더링하는 경우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인비저블이 나오네요. 인비저블을 체크하면 광원이 이 부분이 안 보이는 거죠. 자, 영역을 지정하고 다시 한번 렌더링. 이렇게 광원이 안 보이게 되는 거죠. 인비저블. 그 다음에 더블 사이드. 지금 보시면 조명이 이렇게 한쪽으로만 나간단 말이죠. 더블 사이드를 체크하면 앞뒷면으로 조명이 같이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요. 자, 그 밑으로는 뭐 디퓨즈 적용하고 서피큘러 적용하고 리플렉션도 반사란 뜻입니다. 사물을 반사시킬 때 쓰는 게 리플렉션이에요.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죠. 자, 한번 해보시죠. 여기 더블 사이드, 그 다음 인비저블 한번 해보시죠. 자, 지우실 때는 여기서 지우세요. 선택하고 딜리트. 그러면 여기서 지우게 되면 같이 지워지게 됩니다. 이렇게요. 만약에 내가 장면에서만 지우게 되면 이렇게, 씬에서만 지우게 되면 이렇게, 씬에서 지우게 되면 여기 고스란히 남습니다. 찌꺼기 데이터가 고스란히 남아요. 그러니까 선택하고 여기서 지우시면 좀 더 편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스피어 라이트입니다. 스피어 라이트가 이렇게 구슬인 거죠. 이렇게 구슬 모양의 조명을 스피어 라이트라고 합니다. 나머지 옵션은 똑같습니다. Enable, Intensity, Invisible. 나머지는 건들 거 없죠? 자, 렌더링. 그러면 이렇게 조명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딜리트. 그 다음에 보시면 스포트라이트입니다. 요 스포트라이트는 우리가 많이 써요. 자, 원하는 위치에다 이렇게 딱 클릭하면 이렇게 조명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자, 위치를 이렇게 맞춰가지고 렌더링을 하면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너무 밝으네요. 좀 어둡게 바꿔봅시다. 스카이라이트 끄고, 스카이라이트가 없는데, 얘가 다 켜져 있군요. 다시요. 보이시나요? 하단부에 이렇게 조명 들어간 거. 이렇게 조명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그냥 냅두면 밑에 동그랗게 나와요. 그러니까 반드시 벽 쪽에 붙여놔야 조명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하시면 더 쉽게 쓸 수 있어요. 자, 조명을 지우고요. 자, 스포트라이트. 자,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방향을 조절해 줄 수 있어요. 쉬프트 키를 누르고 클릭해 줍니다. 그 다음에 타겟 위치를 클릭해 주고 조명의 범위를 한 번, 두 번 이렇게 클릭해 주면 쉽게 위치를 바꿔줄 수 있고요. 렌더링을 해서 보면 이와 같이 조명의 위치를 혹은 조명을 쉽게 렌더링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스포트라이트를 다시 보면은요,
이렇게 Shift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클릭, 그 다음에 방향 지정해서 한번 클릭, 범위 지정하고 클릭. 범위가 두 개예요. 범위가 두 개가 나와야 됩니다. 하나 하시면 안 돼요. 보시면 이렇게 스포트라이트가 만들어집니다. 보이시죠? 왜 범위를 두 개를 하냐면 바로 이 부분, 이 안쪽 부분은 뭐냐면 조명이 온전히 나오는 곳, 즉 조명 원으로부터 해서 빛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또렷하게 100% 나오는 구간. 그 다음이 뭐냐면 조명이 바깥쪽으로 점점 사라지는 구간. 그래서 첫 번째는 조명의 위치, 두 번째는 타겟, 세 번째는 범위입니다. 빛이 줄어들지 않는 범위, 빛이 없어지는 범위, 이렇게 네 번을 클릭하게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앵글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콘앵글하고 푸넘바 앵글, 즉 조명 원으로부터 해서 첫 번째 앵글, 얘가 콘앵글이고 푸넘바 앵글은 뭐냐면 두 번째 앵글, 바로 이렇게 조명이 사라지는 각도. 자, 보세요. 제가 콘앵글을 0.1로 했습니다. 그러면 범위가 많이 줄어들 거예요. 자, 범위가 줄어든 거 보이시나요? 자, 이때 제가 푸넘바 앵글도 줄여봤습니다. 그러면 줄어드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범위가 아예 줄어들어 버린 거죠. 여기서 푸넘바 앵글을 넓혀버리면 이렇게 넓어지게 되는 거죠. 자연스러운 조명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나머지 옵션이 여기 하나 또 있네요. 재밌는 옵션이 있네요. 여기 디케이라고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옵션을 보시면 여기 콘앵글하고 푸넘바 앵글 있죠? 그 밑으로 내려가면 디케이라는 게 있고 푸넘바 팔로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특별한 건 없고요. 디케이가 감소란 뜻이에요. 소멸이란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조명이 여기 있으면 멀리 갈수록 어떻게 돼요? 빛이 점점 소멸이 되어져야 됩니다. 라이너 정비례해서 인버스 배수로,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짧게 끝나게 됩니다. 보통 라이너 쓰시면 돼요. 푸넘바 앵글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이너 쓰시면 됩니다. 푸넘바 앵글은 뭐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사라지는, 앵글이 두 개가 있다 그랬어요. 각도가 빛이 100% 들어오는 자리, 점점 사라지는 자리, 바로 요 각도, 요 범위를 팔로프라고 합니다. 빛이 얼마나 빨리 감소하게 될 거냐 이거죠. 그게 바로 푸넘바 팔로프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다음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는 IES 라이트라고 합니다. IES 라이트. IES 라이트가 뭐냐면 그 조명 엔지니어들이 있습니다. 조명을 만드는 기술자들이 조명을 만들면서 조명이 어떻게 퍼져나갈 것인가,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질 것인가, 그거를 공학적으로 만들어 놓은 파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IES 파일입니다. 이 IES 라이트도 똑같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다만 이렇게 IES 파일을 불러와서 사용합니다. 이거 공유 폴더에 제가 올려놨어요.
스케치업 폴더에 보시면 IES 파일이 있습니다. 이게 IES 파일들인데 선택한 다음 열기를 누르면 자, 똑같아요. 자, 이렇게. 그러면 IES 파일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넣어 보시죠. 자, 이렇게 조명의 모양들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이건 이제 조명 엔지니어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입니다. 엔지니어들이 조명을 만들고서 이렇게 생긴 조명입니다 라고 배포하는 파일이 IES 파일입니다. 이 IES 파일을 불러다가 조명을 넣는 것, 그게 바로 IES 라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 인텐시티 멀티플러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물론 여기에 눌러보면 오버리드 인텐시티라는 게 있습니다. 인텐시티 즉 밝기를 오버리드 덮어씌우기란 뜻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루미넌스로 되어 있네요. 약 한 1500 루미넌스 정도면 무난할까요? 자, 렌더링. 자, 그러면 이 정도 나오네요. 빛의 총량이죠. 광원으로부터 나오는 빛의 총량, 루미넌스. 보통 100와트 전구가 1500 루미넌스고 40와트 형광등이 3000 루미넌스. 한 3000 정도로 바꿔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충분히 조명이 이렇게 밝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실까요? 그 다음에 옴니라이트입니다. 이 옴니라이트는 크기나 형상이 없어요. 그냥 클릭하면 됩니다. 그럼 끝나요. 이렇게요. 옴니라이트는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하냐면 점광원이라고 합니다. 점광원. 그냥 점이 딱 있고 거기서부터 빛이 쭉 뻗어나간다고 해서 점광원이라고 합니다. 자, 바꿔야 될 값은 뭐냐면 DK라고 하는 이 DK 값이 인버스 스퀘어로 되어 있는데 라이너로 바꿔주세요. 나머지는 특별히 바꿀 내용은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렌더링. 그러면 이렇게 조명이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30이니까 네, 충분히 이렇게 밝게 조명이 들어갑니다. 자, 루미넌스 3000. 밝네요. 1500. 인버스로 한번 바꿔놓고 다시 해봐야 되겠네요. 자, 이 정도 밝기가 나오네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내가 지정한 점을 통해서 거기서부터 형상이 나아갑니다. 점광원이라고 해요. 자, 다음 또 보실까요?
그 다음엔 돔라이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돔라이트가 조금 우리가 신경 써야 될 조명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보시면 빛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죠. 빛이 방향이 보이시나요? 빛이 들어오는 방향 보이시죠? 이렇게 들어오고 있네요. 자, 지금 일단 선라이트는 끈 상태고요. 제가 돔라이트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 화살표 방향이 빛의 방향입니다. 자, 로테이트 명령을 이용해서 자, 이렇게 조절해 줄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조명이 이렇게 들어와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렌더링 했을 때 조명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조명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조명의 방향이 바뀐 거 보이시나요? 그림자의 방향이 바뀌었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이 돔라이트는 태양광을 대신하는 조명이 바로 돔라이트입니다. 태양광은 내 마음대로 그림자의 방향이나 이런 게 잘 조절이 안 돼요. 그런데 돔라이트는 그게 마음대로 조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태양광 대신에 돔라이트를 이용해서 작업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실내에서 실외로, 아니 실외에서 실내로 이렇게 조명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조감도에서 조명의 방향을 마음대로 바꿀 때 이럴 때 돔라이트를 사용해요. 자, 한번 바꿔보시죠. 자, 돔라이트에 대해서 좀 보시면은요. 자, 돔라이트는 이렇게 생겼어요. 옵션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보시면 인텐시티 있습니다. 제가 인텐시티 값을 올려놨어요. 그 다음 단위 나오죠. 그 다음에 텍스처 레졸루션 해상도란 뜻인데 여기는 넘어가도 좋아요. 에밋 라디어스, 자 범위죠. 150mm. 자, 넘어가시죠. 인비저블, 보이고 감추고. 지금 지붕 위에 있으니까 크게 문제되진 않아요. 다른 건 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요거 여기 룩 돔라이트 있죠. 요거요. 만약에 얘를 끄게 되면
만약에 얘를 끄고 렌더링을 했습니다. 그러면 조명의 방향이 달라요. 이렇게 들어옵니다. 보이시나요? 좀 어두울까요? 자, 좀 밝게 바꿔보죠. 제가 인텐시티를 3으로 바꿨고요. 렌더링을 다시 합니다. 조명의 방향이 이렇게 들어와요. 이렇게 들어옵니다. 지금 돔라이트는 방향이 이렇게 돼 있어요. 돔라이트의 방향은 이 화살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본 조명이라 이렇게 들어옵니다. 근데 이 룩 돔라이트를 체크하면 금방 표시가 나요. 자, 보이시나요? 그림자가 바깥에서 들어오고 있죠. 일직선으로 들어오고 있죠. 사실 얘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룩 돔라이트를 체크해 놓으면 그림자의 방향이, 아니 빛의 조명의 방향이 내가 조절한 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요. 여러분들도 이 룩 돔라이트를 체크하신 다음에 그리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메시라이트입니다. 메시라이트예요. 오브젝트를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룹으로 만들어진 객체를 선택하면 이 객체가 조명이 되어 버립니다. 이렇게요. 조명으로 바뀌게 됩니다. 조명으로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오브젝트를 조명으로 활용할 때 사용하는 게 오브젝트 라이트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러니까 보통 얘는 주조명으로 쓰는 게 아니고 지금처럼 보조조명으로 쓰는 겁니다. 다른 조명들이 있고 그리고 나서 아, 여기 조명이 있구나 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이런 형광등 같은 거 말고요, 그 뭐라 그러죠? 그 좀 특이한 조명들이 있잖아요. 디자인된 조명들을 쓸 때 얘를 사용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마지막 Adjust Light라는 것이 있습니다. Adjust Light Intensity. 자, 이렇게 갖다 대면은요, 마우스를 이렇게 조명을 갖다 대면 조명의 밝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요. 이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면 조명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위로 올리면 혹은 아래로 내리면 조명의 밝기가 밝아지거나 어두워지거나, 위아래로 움직이면 조명의 밝기를 바로 여기서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V-Ray 라이트입니다.